안녕하십니까. 뉴스버스 김태현 기자입니다. 2022년 12월 5일 2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 509호 법정에서는 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이라고 하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사건의 피의자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재판에 넘긴 사건이었습니다. 이날 재판엔 중요한 증인 한 명이 출석을 했는데요. 바로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부 포렌식 전문가 박모 수사관이었습니다. 박 수사관은 피고인인 손준성 검사 측이 부른 증인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증인이라고 생각하고 부른 것 같은데요. 먼저 손준성 검사의 변호인이 박 수사관에게 물었습니다. 최초 전달자가 손준성 검사가 아닐 가능성과 관련한 대화도 나눴죠. 면담 보고서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변호인이 이렇게 물은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 수사관은 2022년 8월 29일 고발사주 사건의 검찰 수사 책임자와 면담을 나눴습니다. 검찰은 이 면담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면담 보고서엔 박 수사관이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고발장 전달 과정에 제3자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손준성 변호인 측은 박 수사관이 면담 때 말했던 것처럼 제3자가 개입을 했을 수도 있다고 증언할 줄 알고 물어봤던 겁니다. 그런데 박 수사관의 답변, 뜻밖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변호인은 당황했고 재판정엔 일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변호인은 재차 물어봅니다. 최초 전달자가 손 검사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고 전달자라 할지라도 그 파일 작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러 가능성 중 실체가 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내용 중 증인이 말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당시 이 재판에 직접 참관을 해서 이런 재판 과정을 지켜봤는데요. 변호인 측에 이어서 공수처 검사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박 수사관의 답변은 한결같았습니다. 면담 과정에서 개입 여부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결과가 작성돼 있는데 관련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검찰이 물어봤다면 저는 내용을 몰라서 설명 불가라고 답변했을 것입니다.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박 수사관은 잘 알지도 답변하지도 않은 내용이 답변했다고 면담 보고서에 거짓으로 작성돼 있었던 것입니다. 검찰이 박 수사관의 면담 내용을 조작한 정황이 재판에서 드러난 거죠. 그렇다면 검찰이 면담 보고서를 조작한 이유는 뭘까요? 아마 고발사주 사건을 덮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허위의 면담 내용을 근거로 2022년 9월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김웅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법기술을 부린 건데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발사주 사건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던 2020년 4월 3일, 그러니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비판적인 정치인과 언론인들을 고발해달라면서 검찰이 몰래 고발장을 작성해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 전달한 사건을 뜻합니다. 고발장 전달 경로를 한번 볼까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손준성 검사가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전 검사에게, 그리고 김웅 전 검사가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 씨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2021년, 그러니까 지난해 9월 2일 뉴스버스의 특종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검찰이 권한 밖의 일을 한 것인데다가 총선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어서 사회적 파장도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고발장 전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제3자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 손준성, 김웅 또는 손준성, 제3자, 김웅, 이렇게 고발장이 전달됐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경우 이 제3자가 누구인지 또 그가 어떤 의도로 고발장을 전달한 것인지 밝혀내야 범죄를 입증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제3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고발장을 왜 전달한 것인지도 모르니 고발사주 사건의 범죄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같은 검찰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게 박 수사관의 면담 보고서였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검찰의 포렌식 전문가가 제3자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 그리고 우린 전문가 말대로 따른 것일 뿐이야. 이렇게 법기술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박 수사관이 직접 법정에서 전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라고 증언을 한 것입니다. 이 조작된 면담 보고서 누가 작성했을까요? 바로 이희동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 부장검사입니다. 2020년 1월에 검찰 인사가 한 번 있었습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 일부를 지방으로 발령을 내버렸죠. 이때 윤석열 총장이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이른바 추윤 갈등이 시작됩니다. 당시 윤석열 총장은 자신의 측근 검사 6명을 콕 찍어서 이 사람들만큼은 대검에 남겨달라, 이렇게 추미애 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이희동 검사, 바로 이 6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 검사입니다. 정리해볼까요?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비판적인 정치인과 언론인들을 수사할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에 고발해달라면서 검찰이 고발을 사주한 사건입니다. 검찰이 전달한 고발장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그의 부인 김건희 여사, 그의 오른팔 한동훈 검사장이 피해자로 적시돼 있었습니다. 가해자로는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 정치인과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의 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들, 이 두 사건의 제보자인 지모 씨가 지목돼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총장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사람들을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는 고발장이었는데요. 이 고발장을 작성해 미래통합당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윤석열 총장의 측근 손준성 검사입니다. 또 이 고발사주 사건을 덮기 위해 면담 보고서를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는 또 다른 한 사람, 윤석열 총장의 핵심 측근 이희동 검사입니다. 공수처는 이 면담 보고서가 조작이 됐는지, 조작됐다면 누가 한 것인지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에서 윤 대통령의 측근 검사들이 잇따라 사건을 조작하려다 들통이 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윤 대통령은 이런 검사들을 승진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뉴스버스 김태현 기자였습니다.